취업을 한 후 연수를 갔을 때 동기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고향도 다르고 출신 대학도 다르고 관심 분야도 달랐지만 한 가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회사 생활을 하는 동안의 목표였죠. 지금 세대와는 다르겠지만 그때는 다들 가슴속에 엄청난 화라산 하나씩 다 품고 다녔거든요. 신입사원 시절에만 가능한 웅지와 야망과 포부가 막 뜨겁게 불타올랐죠. 그 야망과 포부가 지향하는 최종 목표는 바로 회사 사장이었습니다. 다들 자기 능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할 수 없는 시기고 또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 겁니다. 사장이 못 되면 최소한 부사장까지는 돼야지 어떻게 들어온 회사인데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웃었죠. 높게만 보였던 과장님, 부장님들도 다 그렇게 달려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그 생각이 우리들만의 착각이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헤비급 챔피언 마이크 타이슨이 이런 말을 했죠. 누구나 준비는 한다. 처음 맞기 전까지는.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마주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빈틈없이 완벽해 보이던 계획도 실행에 들어가면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서 구멍이 숭숭 뚫린 곳이 발견되면서 처참한 결과로 끝나게 일쑤죠. 회사 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입사원 시절의 그 거창한 야망이 쪼그라드는 데는 몇 개월 안 걸리더라고요. 막상 같이 일을 해보니까 그렇게 평범해 보이던 대리님과 과장님들이 정말 장난 아닌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서 허둥지둥 하고 있는데 과장님들은 척 보더니 야 이렇게 하면 된다 이 해답을 주시는데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서 사장까지 올라간다고? 다시 되묻게 되더라고요. 보이지 않던 한계를 자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 직원들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지만 그래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서 따라잡자는 쪽이 있고요.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노력을 멈춘 채 대충 사는 경우. 마지막으로 여기는 내가 경기를 하면 안 되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경기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입니다. 특히 마지막 경우는 타고난 능력이 성패를 좌우하기 쉬운 예체능 분야에서 자주 볼 수 있죠. 연수를 마치고 다음날 본사에 출근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기 중 한 명이 바로 그날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출근 하루 만에요. 그 친구가 나이도 적지 않았고 결혼도 해서 아이도 있는 상태였거든요. 연수 중에 대화도 하고 성격도 좋은 친구라서 잘 지내고 싶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휴게실에서 그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야, 우리 회사는 그래도 다들 부러워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힘들게 들어와서 나가는 게 좀 아깝다. 당장 나가면 백수니까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을 내리는 게 어떻겠냐. 한번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회사 좋은 건 알고 있고 또 당장 나가면 막막한 것도 사실인데 연수를 하다 보니까 이 회사는 나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왜 그렇게 느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본인만의 확신을 가진 것 같아서 도저히 설득을 할 수가 없더군요. 나중에 소식을 듣게 됐는데 번역 관련 일을 하면서 부산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때는 그 친구의 심정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 입장과 많이 달라서 그랬을 텐데요. 그런데 몇 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면서 비로소 그 친구가 했던 말의 의미를 알게 되더군요. 그 친구는 우리들보다 훨씬 예민하고 날카로운 감각을 가지고 있던 거였습니다.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에 좁힐 수 없는 가치관 중 하나가 아마 일과 성공에 대한 생각일 겁니다. 우리는 1등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을 듣고 자랐기에 의심할 생각도 전혀 하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왔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사람마다 장점이 다르고 성격도 다른데 왜 획일적인 성공 공식을 따라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고교 동창들을 실제로 만나보면 성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교실에선 존재감조차 없던 친구가 사업을 해서 수백억대 재산을 모으기도 했고 서울대를 간 전교 1등 친구는 6급 공무원으로 불만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남들 말만 믿고 좌우 안 보고 무조건 달린 사람들은 지금 상황이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더라고요. 그런 사람 중에 가장 기억나는 한 명이 바로 제가 회사에서 퇴직하기 전 부임했던 사장님입니다. 그분은 회사 역사상 직원 출신 최초로 사장이 된 경우였는데요. 직원도 사장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면서 회사 분위기를 한참 띄우기도 했죠. 그런데 그분은 안타깝게도 사장으로 오래 머물지는 못했습니다.
정부나 다른 기관과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게 이유였습니다. 큰 사업일수록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많이 작용하는데 정치권에 인맥이 없는 사장으로서는 무척 감당하기 힘겨운 자리였던 겁니다. 고위급 간부들도 사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쓸쓸하게 회사를 떠나던 사장님의 등을 보면서 무조건적인 성공과 승진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얼마 전 큰 녀석과 이야기를 하다가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걸 후회하지 않니?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큰 녀석이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그 시절로 돌아가도 더 열심히 하지 않을 거니까 후회하지 않아요. 어쩌겠어요. 지금 이 모습이 제 모습인데. 이 녀석이 벌써 이렇게나 컸구나 싶었습니다. 저 같으면 아마 아쉬운 부분을 다시 시도해서 더 나은 현재를 만들겠다고 대답했을 텐데요. 그런데 큰 녀석을 비롯한 신세대들은 과거나 다수의 의견에 얽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르면 다른 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고 하니 말입니다. 차이는 사전적 의미로 서로 같지 않고 다름을 의미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은 차이를 틀림으로 받아들였어요. 사회 대다수 구성원이 생각하는 가치관은 맞고 거기서 벗어나면 틀렸다고 생각했기에 주류 가치관을 벗어나는 걸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죠. 그래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타령이 나오게 된 겁니다. 하지만 각각 그렇게 산 개인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 결과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대화를 마치면서 갑자기 직원 출신 사장이 생각났습니다. 그분은 오랜 동안 별로왔던 꿈을 이루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성공과 실패라는 흑백 논리로 인생을 보지 말고 한 직급이나 두 직급 아래에서 머물면서 자신에게 맞는 다른 방법을 고민했다면 더 알차게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요? 요즘 신세대들과 이야기해볼 기회가 많은데요. 이야기해보면 한심하기도 하고 또 부럽기도 합니다. 무리한 성공 욕심을 부리지 않고 워라밸을 기반으로 자기 생활을 즐기는 점은 부럽습니다. 회사에 올인하기보다 가족과 자신의 인생을 우선으로 산다는 그들의 가치관과 태도는 가능하다면 벤치마킹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눈앞에 닥친 현실은 녹록하지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나이 먹으면서 자꾸만 경제적인 문제들을 만나게 되다 보면 워라밸이니 소확행이냐는 생각들은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죠. 혼자라면 그런 소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결혼해서 아이들이 커가고 나이 들면서 아픈 곳이 많아지면 돈은 점점 더 많이 필요해지거든요. 가슴은 워라밸이 옳다고 속삭이는데 정작 머리에서는 워라밸이 밥 먹여주고 병원비 내주냐, 그따위는 가족들 부양할 돈 많이 번 후에 생각하라는 꾸짖음과 함께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한 행동을 요구합니다. 솔직히 저도 지금 워라밸을 이야기하는 신세대가 과연 나이 들어서도 똑같은 입장을 유지할 수 있을지 궁금하긴 합니다. 다름을 주장하는 것은 좋은데 그 주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자신만의 확고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생의 모든 결과는 결국 내가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 선택을 할 때 성공이나 돈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곤란하죠. 그 관점은 내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 주변에 있는 다른 구경꾼들의 것일 수 있거든요. 우선 나를 먼저 바라보십시오.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게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곰곰이 심사숙고 해보십시오. 이때 틀림과 다름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남들이 성공이나 신분 상승을 인생 목표로 삼고 전력 질주하더라도 덩달아 그 경주에 참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가치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면 전력을 다해서 뛰면 되고 아니라면 다른 경기에 참가하면 되니까요. 왜 남이 마련한 판에서 남이 정한 규칙대로 경주를 하려고 합니까? 어차피 그 기준과 경기는 그 판을 깐 사람들에게 유리합니다. 처음부터 지고 들어가는 셈이니까 여러분이 이길 확률이 아주 낮은 경기죠. 본인이 스스로 판을 깔아야 합니다. 기준도 세우시고요. 본인이 기준도 세우고 판도 깔았으니까 잘하는 건 당연하겠죠. 누군가 여러분이 깐 판이 재밌다고 생각해서 자꾸 참여하면 시장은 점점점 더 커져가고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그 분야의 1등이 될 겁니다. 경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조금 늦고 빠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내게 맞는 삶을 살고자 하면 선택도 간결해지고 인생도 즐거워집니다.